그러면 경영 계열에서 네. 요것도 뭐 근데 요런 게 제일 많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처음에는 내가 경영으로 이제 딱 진로를 선정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분야가 많아지니까. 그중에서 이제 어떤 분야를 이제 컨택할 거냐. 해서 의류와 마케팅 쪽. 그래서 실제로는 이 친구는 두 개의 학교는 의류학과, 패션 관련 학과를 썼고, 네 개의 학과는 홍보학과를 썼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경영학과를 안 썼어. 처음에 경영을 시작했었는데, 요런 케이스가 특히 인문계열이 많아서 요것도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친구 보시면 1학년 때는 딱 보시면 나와 있어요. 상경계열이에요, 상경계열. 상경계열이고, 처음엔 경제경영학과를 이제 본인이 이제 가겠다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진로 활동 보면 전부 경제 관련 활동들이에요. 뭐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빅데이터 배워서 팀 메이커 워크숍, 뭐 빅데이터 분석 실습 참여를 했고, 요 진로 시간에 꿈 발표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하면 희망이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경영, 이제 네. 경제 쪽을 이제 희망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1학년 때 이 친구가 수학이 5등급이 나오면서 예,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플랜이. 예, 수학이 5등급이 나오면서 일단 경제는 경영학과를 그냥, 예. 가려면 수학이 일정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자기가 들은 게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틀어버려요. 근데 그래도 경영을 버리기가 뭐하니까 무엇인가 접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왜냐면 1학년 때 그래도 활동을 이쪽으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중 하나가 패션이래요. 옷 사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진로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의류. 하지만 경영 경제는 버릴 수 없으니까 경제 경영까지를 섞어. 그래서 2학년 때 이 친구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패션 산업에 대한 경영으로 이제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잡아놓고 이 친구가 이제 진로 활동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원장님 경영학과 원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패션에 관심이 생겼어. 그러면 패션을 경영에다가 이제 연계를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 어떻게 다들 엮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패션 산업에 산업이죠. 대해서 그렇죠. 분석을 하고, 네. 패션 산업에서 또 명품이다 뭐다는 그렇죠. 유명한 디자이너들에 대한 뭐 인물 평전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패션계의 어떤 그런 경제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 친구는 되게 독특했던 게 자율활동에 네. 소방훈련이 있었거든. 여기에 주목을 뭘 했냐? 소방 방화복에 주목을 해. 그래서 방화복을 주목을 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얘가 생각한 게 뭐냐면 방화복의 그러니까 의류의 재질 거기로 접근을 했어. 방화복의 다층 구조라고 해서 방화복이 뭐 이런 겉감이 있대요. 안형소재 겉감과 방수 투습의 천, 두꺼운 안갑 등 방화복의 구조와 기능학성은 방화복을 빼고 이거를 의상으로 바꾸면 어떤 의상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특이했어. 내가 여기서부터 뭐지? 되게 이러면은 패션 산업 뭐 조사하고 뭐 파리는 뭐 어떻다, 뭐 이탈리아는 뭐 지금 명품이 뭐 어떻다. 경제 규모가 그렇죠. 어떻다, 네.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뭐 패션 워크가 뭐다, 이걸 이렇게 접근하거든 애들이. 왜냐면 그거는 관련된 책도 많아서. 그렇지. 근데 일단은 너무 웃기잖아.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러면서 얘가 본 게 뭐냐면 요거를 한 단계 넘어가서 결국엔 방화복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옷이고, 그 안에 있는 구조나 기능이 일반적인 패션 옷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연계해서 얘가 생각한 게 뭐냐면 기능성 소재. 기능성 소재. 그러니까 얘는 소재로 가버린 거야. 물론 이제 거기에는 본인이 옷을 좋아하는 그 전형적인 자기의 어떤 관심과 흥미도 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옷 입고 옷에 대한 이런 재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했나 보지. 내가 거기까지 잘 몰랐는데. 근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일관성 있게 생기부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섬유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 연계하면서 이제 의류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처음부터, 애들은 앞에서부터 산업도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뭐 기능성 옷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야 쪽으로 진출하고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얘는 처음부터 저는 옷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 기능,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거지. 의상이라는 개념.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내가 어디에다 더 맞추는 게 더 좋은가. 이거를 판단한 거예요. 창의융합 과제연구라는 이제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서는 이제 마켓 5.0 뭐 이런 책에서 토론 활동을 했는데 패션 마케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패션. 의상과 관련된 마케팅 산업에 대해서 이제 탐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애들이 보는 이제 패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 근데 그것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세분화시키고 이런 말들이 좋았어요. 표적 시장 선정. 의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옷도 있지만 특정 타겟팅에 대해서 입는 옷들이 훨씬 많잖아요. 10대, 그쵸. 또 20, 30대, 뭐 50대, 뭐 또 여기에 여러 기능성도 내 취미 생활이 산이냐 바다냐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관심이 있다. 이런 거에 더 주목을 했다. 그리고 패션 제품들의 어떤 포지셔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그러니까 딱 요거까지만 만약 보면요. 이거는 환경에서 패션 넘어간 건 이해할 수 제가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몰라. 근데 2학년 요 생기만 딱 보면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아. 그냥 일반적인 의상이 아니야. 특수 의상이야. 그렇지. 네. 이 친구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분야, 기능성.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쪽으로 아예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런데 뭐 이 친구가 어떤 그 옷을 만들고 하는 디자이너로서 만약에 의상 관련 학과를 쓰려면 여기는 또 예체능 계열이다 그쵸?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쪽으로 아예 가야 되느냐.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저랑 얘기하면서 저도 그 얘기했어요. 왜 안 갔어? 했을 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그림을 못 그린다. 야, 얘 나름대로의 그 학과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여기를 가려면, 경영을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 의상 관련 학과 가려면 당연히 내가 디자인을 잘해야 돼.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학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 경제 끝냈고 그림이 안 돼서 디자인 끝냈고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의상이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2학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한 거야. 내가 어떤 학과로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해서 이 친구가 생각한 거는 경영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의상도 포기할 수는 없어. 근데 순수 경영학도가 되긴 나는 능력이 안 돼. 그 역량이 부족해. 의상학도가 되기도 약간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니까 거기에 이제 크로스오버를 해서 딱 결론 내린 게 그러면 내가 패션과 관련된 일은 하고 싶은데 경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소위 얘기하는 홍보, 마케팅.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경영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 상경 계열에서 마케팅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이 틀린 거야, 얘는. 이 흐름 구조가 틀린 게 중요한 거야. 왜냐? 흐름 구조가 틀리니까 눈에 잘 띄어. 이게 무슨 뭐 친환경 뭐 이런 뭐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가 뭐 친환경 관련 홍보 뭐 담당 이런 거하고 레벨이 틀린 거야. 얘는 그냥 1학년 거 딱 보면 1학년 왜 네가 경제 경영 관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보이고 2학년까지 딱 보면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의상에 대해서 너 진짜 너 관심 있는 거 알겠어. 이게 보여. 그냥 딱 봤을 때. 그러면 솔직히 이걸 섞기가 어렵거든. 애매하게 섞으면 그냥 평범한 학생부 종합대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 3학년 때도 일단 의류, 마케팅 분야로 일단은 진로 분야는 설정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율활동 진로인데 자율활동 보세요. 자율활동의 첫 번째가 나온 게 중국 의류 시장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린 마케팅 효과를 검증한 전문적인 학술 자료 조사. 이거 학술 자료 조사하는 거 어렵다라고 학부모님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 학술 자료 사이트들이 많아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서 많이 보라고도 하고. 그쵸. 그거 그냥 거기서 다 따온 겁니다, 이게. 해서 브랜드 신뢰도와 충성도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본의 유명 패션사가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잡지를 제작해서 성공적인 마케팅 결과를 도출한 사례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너무 전형적인 마케팅 관련인데 할 수 있지만 1학년, 2학년 활동 내용들이 쭉 훑어보면 3학년까지 연결되는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야,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의류 및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좀 진득하게 탐구 조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친구가 그냥 이 친구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2등급. 이제 사회탐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탐구 과목이 1등급 되었어요. 그럼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3점대가 넘어가는데? 3등급 돼요. 네. 3등급 초반정도였어요. 실제로 주요 교과목 기준에. 그래서 3등급 초반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과 전형으로는 인천대도 못 쓰죠. 그렇죠. 훨씬 밑에 있는 학교를 네, 써야 돼. 네. 인서울 끄트머리 라인에 있는 학교를 써야 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활용을 해서 가톨릭대 요 의료학과를 이 친구는 종합전형입니다. 이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합격한 케이스의 친구예요. 그러면 성공했죠. 그렇죠. 상당히 성공했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대 의료학과가 이제 의상도 의상이지만 의료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 다 배우다 보니까 의료 마케팅도 배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 배울 수 있는 학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본인이 좀 포인트를 많이 맞췄고, 요 부분에서 진짜 이 친구는 자기 활동을 좀 잘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친구의 학년별 활동 내용을 보면 딱 보이죠. 이 친구가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하려고 했는지가 딱딱 보이는 케이스의 친구예요. 근데 말씀드리자. 그냥 어설프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얘는 요거 좋아하는구나. 요렇게까지도 좀 보려고 하는 친구구나. 요게 이제 보이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이제 교과목도 제가 갖고 왔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제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살 길은 내신을 올려야 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도저히 더 이상은 올리기가 어렵다. 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략적으로 노린 게 사회탐구 과목이다. 사회탐구 과목을 1학년 겨울방학부터 진짜 선행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걸로 승부를 본다. 이거는 1등급 맞아서 이게 성취도하고 다 잘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해낸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기에 대한 장단점을 잘하는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활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단점이 어떤 거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장점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느냐.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아예 내가 잘하는 장점을 더 극대화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지션을 잘 잡는 거예요. 애들이. 볼게요. 일단 1학년 때는 통합사를 배우잖아요. 1학년 때는 그럼 맞습니다. 진로. 사업가, 사회적 기업의 조금 다른 합리적 선택. 요런 내용들이 1학년 통합사에 요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걸 갖고 그냥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이한 1학년 세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뭐 이제 자기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뭐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이제 경영도에 뭐 의미를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2학년으로 넘어가면은 2학년 때 이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웠거든요. 네. 세계사에 보면 일본의 에도 막부 시기의 문화에 대한 개인 연구 발표를 했어요. 이미 느낌이 오시겠죠. 어떤 문화 발표를 했을까? 의상과 관련된 발표를 하는데 문화생활과 의사생활. 에도마쿠에 이제 조닌 문화란 뭐 문화가 있대요. 네. 그 문화에서 심도 있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본 건 이 조닌이라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생활과 의복생활. 그래서 의복. 그리고 뭐 가부키, 그다음에 우키우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 관련돼서 계속 어떤 그런 의복 트렌드가 있는지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그런 의복에 대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생각보다 이 존인이라 불리는 계층들이 오히려 치면은 상공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예술적인 문화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런 의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이거는 좀 따면은 너무 잘 썼는데 할 정도로 그 내용이 되게 좋아.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제가 좀 뺐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요런 내용들로 지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거에 이제 포커스를 잡고 이제 명확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독서 연계 수업에서도 이제 관련 수업 리스트들 정리하면서 탐독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줬고, 3학년 때는 한국지리. 근데 뭐 한국시리 막 그 밑에 단어가 눈에 딱 보이네요. 그냥 네. 섬유산업. 네, 국내 이제 섬유 산업에 대한 예, 흥미를 예, 느꼈다. 네, 그래서 심화 탐구를 했고 이제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별을 해서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에 대한 일종의 그 정리를 이제 한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섬유 산업이 한참 흥하다가 쇠퇴할 때 다시 섬유 산업에서 끌고 왔던 게 이런 뭐 친환경 인증이나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 이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국지리인데 지리 내용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섬유 산업 대신 뭐가 같이 들어가 있냐 제가 여기는 안 적었지만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핵심 행정구역들 지역들. 그리고 그 구역 행정구역 그리고 그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지리 시간에 어느 정도 맞물려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딱 지금 세특만 봐도 일단은 요 친구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어느 정도 보이죠. 그러니까 보통 세계사면 세계사고 한국시리면 한국시리인데 세계사에다가 의상 껴놓고 한국시리에다가 의상 껴놓고. 근데 그게 그냥 억지로 껴놓은 게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고 제가 여기 하루라고 쳐놨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솔직히 이 친구는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코칭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코칭 받은 것 같은데? 왜냐면 쓸 수 있는 단어들과 이 조사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고 학생이 여기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학교 레포트 발표 수준으로 좀 조사도 오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과연 고3이 이걸 할 시간이 존재할까? 진짜?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했다 하니까 그래서 대단하다. 물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써서 제가 그 내용을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내용은 좀 봤을 때 따라 하기도 쉽지 않지만 만약에 따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 생활 기록부 내용을 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괜찮아. 왜냐면 이 친구는 워낙 이게 내용들이 진짜 보면 와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좀 단호히 얘기를 해줬어요. 개인 저작권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생님이 해주시는 내용은 해주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가 너무 노력해서 썼던 내용을 학교 선생님한테 정말 오랜 시간 의사소통을 통해서 적은 거라 사실 그거는 좀 아깝다. 제가 이 친구는 요 내용을 검수 받았습니다. 요렇게 써서 얘기를 해주고 싶다.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때 요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은, 요 친구가,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허락받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허락 안 받으면 네. 큰일 나거든. 무슨 건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진짜 좋은 케이스. 다만, 어떤 흐름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지 정도는 느낌은 좀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만약에 이제 나의 식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말씀드리죠. 앞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학년이 바뀔 때마다 내가 진짜 진로에서 어디까지 고민을 했느냐. 내가 어느 분야까지 내가 관심을 가질 거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철학이나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저 의상 좋아하니까 패션 관련 학과 갈 겁니다. 저 뭐 이런 거 하니까 요 학과 갈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어차피 경쟁력이 없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수한 친구들의 사례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 내신 성적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평범한 일반고에 아주 어떻게 보면 평범한 성적대에서 속된 얘기로 도시전설 같은 걸 써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합격한 학교들은
제가 뭐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이 친구의 그 과정과 이 친구의 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야 이런 것도 한번 써봐야지 하는 학교들이었던 거지. 이게 제가 뭐 여기를 무조건 써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들이 붙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이 친구들은 진짜 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가 최상의 결과값을 만들려면은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활동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멘토링 같은 존재들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항상 좀 열심히 하면 진짜 그냥 이 정도로 해야 한 단계 위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는 거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한 단계 위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겁니다.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은 만약에 그 하는 학교를 못 갔다 하더라도 솔직히 사례로 들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친구들이 일반고 친구들 치고는 웬만한 어설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설픈 광역시 자사고 수준 아니면은 지역 외고 걔네들보다 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보여요.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힌트를 드린 게 아닌가. 요렇게 좀 더 준비를 해봐야 되겠구나. 오늘까지 이제 진로와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다수의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사례는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친구들의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들이고 그 친구들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를 한 거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도 요거에 대해서 내용들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들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입시하는 애들이 다 후배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대한민국의 모든 고3의 그쵸. 후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의. 그래서 정말 자기 후배들처럼 이렇게 좀 도움이 되면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썼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에 대한 힌트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다. 뭐 요거를 진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1, 고2, 고3 여러분. 여러분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현행 입시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현행과 거의 유사하게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사례들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한 명의 사례가 아니라 다양한 사례 중에서 공동체 역량이 이렇게 적히면 좋다. 요거는 학교 선생님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